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분석하는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4월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수 좀 흐름을 보면은 상승폭이 제한적이어서 좀 아쉬운 하루였는데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뉴욕 증시 이슈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좀 상승세가 약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4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간밤 미국 증시 개장 전에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4.9% 오르면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고 네. 시장 예상치인 5%도 밑돌았습니다. 지난 6월 9%를 넘긴 이후 10개월 내리 둔화세를 기록한 건데요. 이에 따라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출발하는 등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장중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다우 지수는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4월 CPI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한편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다우 지수 비중이 높은 경기 민감주가 대체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11개 섹터 등락률을 보면 기술주를 필두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만 에너지와 금융, 산업, 임의소비재 등 경기 민감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에너지, 금융, 이 산업 관련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데 이것이 다우지수를 좀 하락으로 이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가 분석들도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PI 결과 나온 걸 두고 월가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4월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종료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려 94%에 달했습니다. 4월 CPI 결과 발표 전후로 약 10%포인트나 늘어난 건데요. 예. 반면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은 단 6%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7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네.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은 전날 29%에서 오늘 42%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아직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전망은 시기상조라면서 오늘 밤 발표되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5월과 6월 물가지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일단 이번 6월 FOMC, 다가오는 6월 FOMC 결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CPI가 지금 5%대 아래로 내려간 점 눈여겨볼 만한 점이긴 한데 월가에서 의견들이 어떤가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은행 리자드의 로널드 템플 수석 전략가는 4월 CPI는 인플레이션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면서 이에 따라 연준은 낙관론을 펼칠 명분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비 수석 분석가는 생각보다 느리지만 연준의 물가 안정 정책이 효과를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소파이의 리지영 투자 전략 책임자는 CPI가 마침내 5%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특히 서비스 부문 개선이 눈에 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와 거리가 멀다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글렌메드의 제이슨 프라이드 WM 매니저는 4월 CPI만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면서 네. 연준이 추가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율을 여전히 낮지 않는 만큼 단기간 금리 인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경계감이 있는 발언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6월에는 동결, 7월에 동결 혹은 인하 전망이 가장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동안 또 흐름이 어떤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빅테크 소식입니다. 네. 구글이 일단 AI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오늘 제대로 좀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구글이 오픈 AI 챗 GPT에 최근에 좀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AI 산업 분야 지분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좀 분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AI 산업의 핵심 경쟁군으로 꼽히는 검색 엔진 시장의 우위를 사수하기 위해서인데요. 구글은 앞서 미국과 영국에만 선보였던 AI 챗봇 바드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180개국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00개 국어가 가능한 구글의 새로운 AI인 팜2가 탑재되면서 한국어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글 검색 엔진이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구글의 AI 서비스 지원이 AI 산업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연초
강세 이후 관심이 적었던 좀 식었던 AI 테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간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4%대 올랐고 AMD,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한국어가 지원된다는 점 기대가 크고 네.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고요. 이 바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드 특징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는 이 고급 수학과 추론 영역, 코딩 기능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테스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기능이 이 코딩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코딩 작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을 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와 비교했을 때 보안, 디버깅 등을 제공하는 이 바드의 코드 작성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바드를 구글의 이 워크스페이스와 함께 사용해서 업무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피차이 CEO는 구글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가 서울에 있는 동료와 협업할 때 자동 번역 기능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용자들 후기가 냉정하게 올라올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테마주 찾기에 좀 열을 올리고 있다고 네. 하는데 AI 다음으로 떠오르는 테마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른바 꿈의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핵융합입니다. 간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핵융합의 상용화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올트먼이 투자한 핵융합 스타트업인 헬리온 에너지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헬리온 에너지는 2028년까지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야 하고 네. 또 1년 뒤부터 매년 최소 50메가와트의 전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핵융합이라는 분야가 아직은 좀 생소한 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핵융합 발전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이 핵융합과 유사한 반응을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림을 통해 보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 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는데 네. 이 과정에서 튀어나간 중성자가 벽에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로 증기를 데워서 발전기를 가동하는 것이 핵융합 발전의 그런 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그동안 상용화가 안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주도주로 뭐 자리 잡을 수 있을 건지 월가 분석은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 국가가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했지만 아직 핵융합 발전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들도 지금까지 인류가 핵융합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헬리온 에너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계약 실현은 좀 여부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핵융합 발전을 상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도 전력을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어서 시장의 기대감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픈 AI 창업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이 연구 속도를 더 단축시킬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핵융합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남았지만 연초 AI 테마가 단기간 증시를 좀 달궜었던 것처럼 핵융합 발전 관련주도 단기 테마주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도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뭐 개장 전 상황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먼저 선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대주 선물 모두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같은 시간 4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먼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부터 살펴보면 전주에 23만 9천 명 증가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22만 명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줄어들수록 좋은 지표인데요. 네. 그리고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0.5% 상승을 했지만 예상치 현재 오늘 발표되는 것 예상치는 0.3%로 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4월 CPI가 좀 양호한 데 이어서 잠시 뒤에 발표되는 4월 PPI 그리고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3대 지수 개장되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